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동차 애니메이션 두 번째 영상으로 원하는 경로대로 자동차를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키보드 오른쪽 넘패드 7을 눌러서 탑뷰로 가줍니다. 노트북이거나 키보드 자판이 없어서 넘패드가 없다면은 뷰, 뷰포인트, 카메라, 탑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포즈 모드에 있는데요. 오브젝트 모드로 가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먼저 경로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원점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Shift S를 누른 다음에 커서 to 월드 오리진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Add 단축키 Shift A를 눌러서 커브 패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X를 눌러서 모두 딜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드로우가 있습니다. 이 드로우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경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대략 그려도 나중에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단 이렇게 경로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딧 모드에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줍니다. 이 자동차가 이 경로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카 리그를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포즈 모드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바닥이 움직여야 됩니다. 바닥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본 Constraint Properties를 선택하고 Add 본 Follow Path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Fixed Position을 눌러서 이 자동차가 이 경로 위에서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Offset 팩터를 그 전에 타겟을 눌러서 방금 추가했던 경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Offset 팩터를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차량이 Offset 팩터가 0일 때는 시작 지점에 있다가 팩터가 1이 되면은 끝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맞지 않는데요. 이것은 여기 Follow Curve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Offset 팩터를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차량이 경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차량이 거꾸로 가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리가카에서 마이너스 Y축을 기준으로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드 엑시스를 마이너스 Y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프셋을 눌러보면은 차량이 경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패드 7을 눌러서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차량이 경로를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아래 타임라인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는 1프레임부터 250프레임까지가 애니메이션의 기본입니다. 이 숫자는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 250프레임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프레임이 1일 때 이 옵셋 팩터를 0에다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인서트 키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250프레임으로 옮긴 다음에 이 옵셋 팩터를 1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인서트 키프레임을 누르거나 키프레임 추가 단축키 알파벳 I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이 아래에서 이 프레임을 바뀌면은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 1에 두고 여기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누르거나 단축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차량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이 천천히 갔다가 중간에 빨라졌다가 다시 천천히 가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아래 키프레임 두 개가 선택됐을 때 알파벳 T를 눌러서 보면은 이 키프레임들 사이에 자동으로 블렌더가 인터폴레이션을 넣어줬는데 기본 블렌더 옵션이 베지어 커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리니어로 바꿔주면은 일정한 속도로 차량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차는 처음에 천천히 출발하기 때문에 T를 눌러서 베지어 커브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지점에서 속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키프레임을 한 60쯤에 둔 다음에 이 오프셋을 좀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I를 눌러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엄청 천천히 가다가 여기서 다시 속도가 바뀌어서 마지막까지 움직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의 위치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키프레임은 지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경로에 바닥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넘패드 7을 눌러서 위로 움직여 줍니다. 그 다음에 Shift A를 누르고 지금 포즈 모드네요. 오브젝트 모드로 간 다음에 Shift A를 누르고 메쉬 플레인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약간 도로의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모디파이어, Add 모디파이어, 어레이를 선택해 줍니다. 이 어레이 모디파이어는 동일한 메시를 숫자를 늘려줄 수 있는 모디파이어이고 이 간격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기본 간격은 1로 두고 카운트는 약 15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 모디파이어를 한 상태에서 Add 커브 모디파이어도 추가해 줍니다. 이 커브 모디파이어는 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원하는 경로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커브 오브젝트를 누른 다음에 이 경로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방금 이 어레이로 길어진 도로가 이 커브를 따라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운터를 늘려서 도로를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이 도로를 움직이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색깔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 영상인 스케치팩 애드온에서 차량 색깔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량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 매트리얼 프리뷰를 누른 다음에 이 차량 바디 부분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매트리얼 프로퍼티스를 눌러보면은 이 베이스 컬러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꾸거나 이 컬러 휠에서 이렇게 바꿔서 원하는 색깔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 흰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컬러 휠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면은 가운데로 리세팅이 됩니다. 차량을 흰색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에서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지금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탭 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점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높낮이도 바꿔보겠습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차량이 경로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이 약간 공중에 떠서 가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라운드 센서가 동작하지 않아서 바닥을 인식 못해서입니다. 그라운드 센서를 또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하는 단축키는 Shift 방향키 왼쪽입니다. 그라운드 센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에딧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간 다음에 이 차량을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N키를 눌러서 여기 그라운드 센서를 선택해 주고 그 전에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간 다음에 이 바닥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 리가카 애드온은 오브젝트의 이름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동작을 합니다. F2를 눌러서 이 플레인이 아니라 그라운드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카 리그를 선택하고 단축키 N을 누른 다음에 그라운드 센서가 있는데요. 여기 그라운드 센서에 스포이드를 눌러서 바닥을 다 선택해 줍니다.
지금 차량이 움직이긴 했는데 약간 바닥에서 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타입을 프로젝트로 바꿔줍니다. 다 됐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휠키를 눌렀을 때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가까이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키보드 오른쪽 넘패드에 있는 점키를 눌러줍니다. 아니면 여기 뷰에서 프레임 셀렉티드라고 있습니다. 프레임 셀렉티드를 눌러주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화면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와 다르게 차량이 바닥을 인식해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키 7을 눌러서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차량이 경로대로 움직이기는 잘 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량이 사실 이 정도 움직일 때는 앞바퀴가 휘어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요. 스티어링이 휘어지는 게 지금 구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즈 모드에서 각각 수동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이 리각하는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단축키 N을 누르고 이 리각화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휠스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베이크 카 리그, 베이크 휠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베이크 카 스티어링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프레임 1부터 250까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로테이션 팩터라고 해서 차량이 바퀴가 회전했을 때 어느 정도로 구현이 되는지입니다. 이 값을 크게 할수록 차량 바퀴가 휘어지는 게 더 잘 보입니다. 1.5 정도가 리가카 애드온에서 추천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톨러런스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높게 할수록 이 리가카가 경로에 따라서 키프레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데 적게 생성합니다. 이 키프레임 톨러런스를 0으로 하면은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리가카 애드온이 모든 키프레임을 설정하게 됩니다. 0을 누르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래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됐는데요. 아까 여기 휘어지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분명하게 바퀴가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크 휠 로테이션도 선택하고 키프레임도 1부터 250프레임까지 키프레임 톨러런스를 0으로 선택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자동차가 원하는 경로대로 움직이면서 바닥도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동차를 경로대로 움직이고 그라운드 디텍션을 이용해서 높낮이가 다른 도로도 움직이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 카 스티어링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카메라를 세팅하고 실제 렌더링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블렌더 관련 영상을 위해서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